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 마음도 좀 달래고 싶어서요. 제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거든요. 25년을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 나이가 55인데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퇴직금은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영업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어요.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치킨집은 경쟁도 치열하고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간절했어요. 이 나이에 취업도 어렵고 그냥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는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간절해하니까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치킨 프랜차이즈 여러 곳을 알아보고 상권도 분석하고 인테리어도 직접 참여하면서 정성을 다했어요. 저도 남편을 도우면서 함께 준비했고요. 드디어 작년 여름에 오픈을 했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치킨집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어요. 오픈 첫날에 많은 손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이거 되는 것 같은데? 라면서 남편과 둘 다 희망에 부풀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나름 손님도 있고 매출도 괜찮았어요. 물론 대박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거든요. 남편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즐거워했어요. 내 가게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선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았어요. 기름값, 전기세, 임대료, 재료비, 배달비 등등 정말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비도 들고 인테리어도 중간중간 보수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요. 특히 배달 어플 수수료가 정말 부담이었어요. 요즘은 배달 주문이 대부분인데 어플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커서 실제 남는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처음이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자면서 계속 돈을 쏟아부었어요. 매출도 처음보다 점점 줄어들었어요. 신규 오픈 효과가 지나고 나니까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가격을 낮추면 마진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비싸게 하면 손님이 안 오고요. 남편은 계속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생활비도 부족해서 제가 모아둔 적금까지 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한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남편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픈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치킨집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위생에 정말 신경을 썼거든요. 손도 자주 씻고 재료도 신선한 것만 쓰고 조리기구도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치킨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재료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식중독에 걸린 분이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원비며 위자료며 해서 몇백만 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황당했던 건 처음에는 한 분이었는데 소문이 나면서 나도 그날 먹고 배탈 났다는 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억울하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치킨집에서 판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재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져주지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개별 매장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결국 모든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막막했어요. 보험을 들어두긴 했지만 보장 범위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어요. 면책 조항도 많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변호사를 써서 싸워볼까도 생각했지만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런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이 일이 배달 어플 리뷰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다. 절대 시키지 마세요 같은 리뷰들이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별점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주문은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이 리뷰에 해명 댓글을 달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사장이 변명만 한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댓글만 더 달렸어요. 억울하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매출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도 주문이 한두 건 들어올까 말까 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임대료며 전기세며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거의 없으니 매일 적자만 늘어갔어요. 남편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하루 종일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퇴직금으로 시작한 치킨집이 8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들어간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는데 남는 건 빚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졌어요. 치킨집 문을 닫고 몇 달 후에 식자재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업체가 납품한 재료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지역 음식점들에서도 비슷한 식중독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정밀조사를 한 결과 식자재 업체의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결국 저희 치킨집은 피해자였던 셈이죠. 저희가 아무리 위생에 신경 써도 애초에 들어온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식자재 업체에서 사과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치킨집은 문을 닫았고 온라인에는 나쁜 평판만 남았고 남편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상태였거든요. 물론 식자재 업체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빚의 일부는 갚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들어간 돈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남편은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힘들어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면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렸거든요.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고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면서 소극적이에요. 온라인 리뷰도 문제예요. 아직도 그 치킨집 리뷰들이 남아있거든요. 식자재 업체 문제였다는 게 밝혀졌지만 리뷰를 쓴 사람들이 모두 수정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아직도 나쁜 평가들이 나와요. 가끔 남편이 그때 진실이 먼저 밝혀졌다면 어땠을까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억울함이 밝혀졌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과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저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상황이에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매달 조금씩 갚고 있지만 완전히 정리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가족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장사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것도요. 무엇보다 온라인 리뷰나 평판의 무서움을 실감했어요.
진실과 상관없이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때 도전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남편도 요즘은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미련은 없다고 해요. 다만 아쉬운 건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만약 식중독 사고 초기에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마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혹시 저처럼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보험이나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최소한 마음의 짐은 덜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예전 같은 안정감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힘이 나요.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